드렸고 일단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어머니들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머니들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이거 정리된 거 톡으로 아예 보내주세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답변을. 복사해서 쓸까요? 네, 그냥 그렇게 네, 그냥 그대로 주세요. 네. 네, 주세요. 자, 요거 제가 어머니들 복사 안 했나요? 아니, 내용 복사 커맨드 복사가 안 됐나? 네, 어디 있죠? 자, 요거 어머님 제가 띄워놓고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메모창 보이시나요? 아, 네, 26명을 썼어요. 네, 접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드리고 요거 좀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잘 보이시나요? 내용? 하나씩 답변을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어머니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뭐 저희 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진행 후 수학 상하 진행이 가능한가요? 선생님이 정리했으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소개해 주시고 저랑 같이 얘기하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질문 창이 보이시는 거죠? 네네. 네. 3-1을 진행한 다음에 수상을 하면 되나요? 3-1을 심화까지 다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이거는 사실 전략의 차이 정도지 꼭 답이 있는 것만은 저도요. 아닌데 네, 같은 생각이. 보통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 어머니들이 속도를 내고 빨리 고등 수업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3-1을 기본적으로 잘 한 다음에 3-1 안 하면 안 됩니다. 3-1을 하고서 고등 수업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3-1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수 내용은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3-2에서 배우는 도형적인 성질들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조금씩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 좀 당황하게 돼요. 약간씩 나는 3-2 안 했는데 살짝 작아지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저는 뭐 사실 도형이 많이 사용되는 게 수학 특히 이제 상 넘어서 이제 수학 하잖아요. 수학하는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 놓고 푸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3-2도 적어도 수학상 하는 동안에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수학상 가기 전에 공부를 하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조금 더 무게중심은 하고 가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하지만 안 하더라도 당장에는 따라가는데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간중간 소소한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보일 겁니다. 정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1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3-2를 공부를 안 하고 수학상을 했을 때 원장님 얘기하신 그 뭐 후반에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단원 공부할 때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 내용부터 설득을 시키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3-2까지 하고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수상을 시작을 했다면 아이가 스스로 단원별로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꾸준한 관리가 계속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만 수상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좀 어머님들께서는 초반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좀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3-2까지 한번 공부를 하고 접해보고 가벼운 개념이라도 알고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네, 넘어갈까요? 질문이 많아서. 두 번째가 중등,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네, 중등 연상 교재를 풀어야 할까요? 물어보셨어요.
연산 교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인 전략은 뭐 큰 틀에서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너무 약해서 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왔지만 그 내용이 너무 아직 잘 아이께 잘 안 돼. 그런 경우는 연산집 좀 쉬운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익혀야 하는 그런 연산의 목표가 있을 거고요. 뭐 다른 하나 좀 큰 틀에서 다른 하나는 아이가 학원에서 곧 배울 거긴 한데 그 내용을 학원 가기 전에 미리 뭐 사실 그 미리가 뭐 한두 주나 몇 주 정도일 수도 있고 저는 몇 개월 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떤 뭐 가끔 뭐 구몬이나 빨간펜이나 뭐 그런 등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쭉쭉쭉 해서 아주 뭐 응용 문제나 심한 문제는 안 풀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한번 접해봤다의 그 어떤 선선행적인 그런 연산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자로는 당연히 이제 아직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라면 당연히 연산이 필요할 거고 우리 이제 대치동은 사실 수학 선행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시기도 빠르지만 학원마다 진행하는 속도도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도 결코 꼭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교재는 조금 더 수업 전에 미리미리 쭉쭉쭉 더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만약 집에서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거고 그게 안 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 진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연산 영상이랑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는 거죠? 저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네. 그 선선행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효과를 위해서 연산을 좀 초반에 미리 필요한 간단간단한 도구들을 갖출 수 있게 이제 영상을 보고요. 그 영상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을 경험해 본 후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 수업을 듣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효과를 위한 건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연산이라는 게 아이가 어떤 중상위권 수준의 이상이 됐다면 그 연산에 관련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간 활용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또 아이가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걸 익히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잖아요. 연산은. 근데 아이가 또 어떤 적정한 수준 이상이 되려면 그 연산은요. 그 틀에 굉장히 갇히기 쉽거든요. 반복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형태의 연산이 또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잘 하신 다음에 그 무턱대고 연산을 시키는 것만이 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전이랑 학습의 차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선행 속도나 그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았었잖아요. 뭐 과거면 저희 때는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해야 될 학습이나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꽤나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아이들을 그 순간 딱딱딱 끌어가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의 그 차이가 자꾸 발생합니다. 계속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하려면 연산 부분들은 좀 연산이나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학습들은 꽤나 전문가의 손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넘어갈까요? 세 번째, 테스트감은 따로 없는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고등 대수 정리 수업도 있어요. 이제 고등 들어가기 중등 마치고 고등 수업 넘어가기 전에 고등 기초라고 중등을 총 정리하는 수업 형태는 따로 존재하고요. 그거 말고 약간 단원별 함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부분들은 계속 뭐 상시적인 특강이 있지는 않고 그런 거는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다 촬영해 놓은 약간 영상 특강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연락 주시면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여론처럼 아 혹시 이런 수업 없어요? 이렇게 학원에 자꾸 문의 주시고 그러면 그런 수업이 생겨요. 네, 문의를 많이 주시라는 말씀이죠. 네, 네. 문의만. 네 번째, 고등은 빠른 선행의 경우 얼마나 걸리나요? 아 이것도 자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좋지 않게 공부한 경우, 약간 뭐 이렇게 꼭 좋은 커리로 공부하지 않은, 좋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수학 상만 얘기할까요? 수학 상이나 수학 하 어느 하나를 많게는 막 6번, 뭐 7번까지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많이 구르는 아이는. 근데 그런 경우 이렇게 구를 때가 있어요.
지금 3-1 기본하고 있거나 막 2-1 했거나 아니면 3-1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어. 안 됐는데 엄마가 어디 학원 방학 특강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 그냥 우리 아이는 요번에 그냥 깍두기처럼 그냥 이 수업 그냥 한 번만 들어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전 그게 가장 망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이의 학습 자존감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할 수가 있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아이들이 좀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대로 해서 하나 딱딱딱 배우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다 틀어막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압력이 자꾸 가해지면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물꼬가 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빠르다라는 부분도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 수학상 기본 정석 보는데 한 주 2회로 한 3개월 가까이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상 실력 3개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하도 각각 3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정도 커리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뭐 어디 경시반이나 해서 우리 이 아이들은 애초에 실력 정석으로 시작한다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실력 정석으로만 봤으니까 반년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뭐 이런 부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실력 정석부터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맞느냐? 우리 아이는 정말 정석을 하나도 안 봤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세세하게 하나도 안 본 아이, 사실상 연산이나 중등의 굉장히 심화로 고등 수학 상에 해당되는 상당수 내용을 사실상 미리 본 아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몰래 수학상을 딴 곳에서 한 아이, 이런 경우들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다 검토하시고 좀 보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체크해야 되는 네. 건가요? 5번째 질문은요. 그러니까 조합 수업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을 마치고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다고 들으셨고 또는 수상화를 하고 나서 들어야 하는 조합 수업이 있다. 네, 이렇게 조합이란 물어보셨는데 단어가 너무 경시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란 단어가 중등 과정에서는요 사용하지 않아요. 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저희가 확률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조합이라는 건 경시 수업을 했을 때 아이가 대수나 기하, 정수, 조합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할 때 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건 이제 확률 쪽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들이 2-2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에 가까운 수업이냐 아니면 세미 경시나 어떤 조합을 정말 경시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조합론에 관련된 수업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수업 안에서 다루는 어떤 문제의 양이나 질이 이 경시 쪽의 문제는 2-2나 이런 쪽의 내신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네, 좀 복잡하거나 난해한 문제들이 훨씬 더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어머님께서 물어보신 그 수업의 차이는 있는데 그 중등 과정을 마치고 들어야 하는 수업이 확률은 아닙니다. 확률은 이제 앞쪽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조합론 수업을 들으려면 그 경시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2-2의 확률은 당연히 심화까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합론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등 과정의 어떤 순열 조합이나 이런 기호를 갖다가 끌어서 다 써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영재고나 과고 입시까지 다 치르고 나서 확통은 그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배우는데 실제로 조합론 공부를 하면서 그 연산 방법들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 나중에 배우는 확통 수업은 아이들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현실이 되는 거죠. 네,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쵸. 뭐 이게 좀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직 중등의 선행을 조금 나갔거나 경우의 수 확률 쪽을 이렇게 제대로 아직은 막 잘하진 못한다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경우를 잘 나눌 것일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한진철 선생님 특강 같은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다 뭐 그 1단계 정도가 되겠죠. 한 번 다 배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조합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론을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진철 선생님 2단계나 아니면 약간 어떤 조합론 어떤 입문에 해당되는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수학하랑은 사실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뭐냐면
수학화 수업을 듣고 그 조합론 입문 정도 수업을 듣는 게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조합론 입문 정도를 통해서 수학화를 받아들일 때 되게 편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약간은 경계선은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뭐 기본이냐 좀 더 약간 목표가 경시 쪽 입문이나 심하냐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죠. 네. 너무 그게 극명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의 총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접해보고 문제 적용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 거로 네, 가볼까요? 조합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도로만 푼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곱셈을 배웠는데 덧셈으로만 푼다. 아, 부적절한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수용도로만 푼다. 우리 아이가 젓가락질을 알려줬는데 포크로만 자꾸 먹는다. 포크는 아주 잘 쓰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까지 그런 공식들을 접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용도로서 아이가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네, 이제 그런 공식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쓰는 연습을 하면 되는 시기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어, 제가 볼때 익숙하지 않아서가 제일 클 수 있겠죠. 이해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가 제일 클 거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보통은 그 수용도도 못합니다. 맞아요. 수용도 못해요. 이게 수용도가 이게 봐봐요. 경우의 수의 멋진 말로 카운팅인데 그냥 세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세는 겁니다. 세는 건데 세는 거 누가 못해? 대부분 못해요. 왜냐하면 경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를 나눠서 요 때는 몇 가지, 요 때는 몇 가지, 요 때는 몇 가지 그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걸 잘하려면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수용도를 통해서 채워가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걸 잘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일단은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조합에 대한 능력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그것을 다양한 이론에 모두 다 그렇게 경우만 나열해서 풀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확장하면서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런 걸 해주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부정적인 상황 아니에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충분히 연습이 됐을 거고, 네, 분류도 잘 하고 있을 거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아이가 분명히, 아, 이거는 얘랑 똑같겠지. 내가 굳이 세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기 전까지, 네. 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또, 네, 오전에 특강이 개강이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조합 특강 여쭤보신 건가요, 혹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초반에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건 12시 반, 3시 반 수업이고요. 네,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일단 한번 학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또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다음 거 볼까요? 도전 기하 문제라는 네.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쭤보셨어요. 아, 뭐 사실 뭐 그냥 경시 입문적인 경시 본격적인 책이죠. 약간 입문적인 이론도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뭐 평면기하에 조금 더 이제 다음 정도. 그러니까 물론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란 책은 사실 이론 파트가 나오진 않고 그냥 싹 거의 문제 위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다양한 뭐 틀림의 정리든 뭐든 다양한 이론들 같은 거는 다시 한번 건드려 주긴 하는 문제집이긴 한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꽤 어려운 문제들로 좀 돼 있어요. 이 정도 너무 질문이 많네요. 우리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고등 수학의 시작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 언제가 뭐 사실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등 수학이 정말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시기? 그 시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중등 수학이 잘 마무리됐는지. 고등 수학 시작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시작 시기. 음, 3학년 1학기 과정이 일단 어머님들 아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3학년 1학기 과정이 일단 끝나야 하잖아요. 끝난다는 게 저는 심화서까지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2는 또 기본까지라도 한번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고등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원래 요즘 트렌드의 대답은 이게 좀 그런가? 요즘 트렌드의 대답은 이거예요.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점을 본다. 네.
넘어갈게. 그래서 중등이 잘 마무리된 시기에 이것저것 다양한 곳에 시험을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험을 보고 정말로 체크를 해야죠. 그냥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냥 잘 됐겠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체크해보고 확실한 건 중등 3-1 심화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 그리고 성적이 꽤 괜찮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약간 네. 브릿지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더 살려내야 돼요. 어, 조합론 수업인 거니까 요거는 일단 진철쌤 수업에 대한 내용인 거겠죠? 그 시간표 안에 원장님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조합론 수업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마인드맵 수업보다는 지금 최근은 이제 특강, 조합 1단계라고 하는 특강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KMO 관련된 조합 이론이라는 게 어쨌든 그 중고등 과정의 총량을 아이가 다 배운 후에 그 KMO 경시에 관련된 조합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제 경시 조합론인데 그 수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특강 진행하는 건 처음 조합을 경우의 수 확률을 시작하려는 아이들을 위한 대상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학년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3학년, 4학년 아이들부터 아마 경우에 따라 뭐 주로 그쵸, 네, 중1이든까지도 네,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를 잘 하기를 원하는 친구라면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중등 수학을 계통별로 공부하는 것이 낫나요? 배수 1, 기하 2, 약간 1학기, 2학기. 학기별로 하는 게 좋으냐 대순대 네네. 그러니까 아, 이거 계속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이게 참 어렵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성향 또는 어떤 뭐 결국으로 능력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 보이고 어 먼저 제가 얘기하실래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SM에서 원장님의 기하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는 수학이 기하가 대수보다 좋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누구와 어떤 수업을 함께 하느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순서를 물어보신다면 아이가 완성도를 갖고 이해를 하기에는 순서대로 1학기, 2학기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요 주변의 아이들이 이제 또 좀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어떤 속도 면에서 그 친구들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런 수업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학기별 수업이 아닌 파트별 수업이 계속 저는 이렇게 성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 교육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발전과 어떤 실험과 발전들이 뭐 계속 거듭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학기별로 나올 때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1학기 대수를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뭐 지금 뭐 연산들이랑 다양한 계산들을 배우고 2학기 때 되면 이 그냥 기본적인 계산들을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안 나와요.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2학기 때 도형 쪽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 쪽 기반으로 이거 하면서 이쪽은 잊혀져요. 2학년 그다음 1학기 때는 다시 대수 쪽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그동안 도형은 좀 잊혀집니다. 저는 원래는 각각 학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잊혀지는 것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약간씩 정리가 돼요. 핵심적인 내용이 남기도 하고 머릿속에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기호와 대수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역을 뇌에 어떤 자극 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약간 한 번씩 분류시켜주는 거죠. 여기 자극시켜줬다가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되냐면 학기별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야, 우리 1학년 1학기 때 이거 배웠지? 하고 2학년 1학기 때 설명하면 기억이 너무 안 나. 그래서 뭐 다양한 학원이나 이쪽에서는 그럼 우린 대수는 대수대로 기하는 기하대로 이렇게 해보자. 대수만 쭉, 기하만 쭉.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뭐 또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뇌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부분엔 약간의 뭐 단점이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개발이 된 거죠. 뭐냐면 대수랑 기하를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따라가는 겁니다. 대수는 대수대로, 기하는 기하대로 동시에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기하가 살짝 느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간 돌림놀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대수는 대수대로의 개통성을 쭉 잡아가면서 흐름을 끊기지 않고 설명을 하고 기하는 기하대로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무엇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중학생이 된다면 학기별로는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기 때문에 개통으로 좀 연결되는 형식, 꼭 개통으로 대수만 다, 기하만 다가 아니라 두 개를 좀 같이 가면서 잡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개통 쪽 수업에서 대수 쪽 수업은 많진 않고 대수 관련된 개통 정리 특강들은 많지 않고 기하가 많은 이유는 기하가 그런 어떤 영역별 연계성이 되게 강하고 아이들이 좀 더 어렵게 느낍니다. 공부 전략에 따라서 성취도가 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하에 대한 기통 정리 수업이 좀 더 많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주 1회씩 이렇게 정도 하는 공부를 좀 추천을 드린다 정도? 넘어갈까요? 선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 선행을 하면 중등을 다 잊어버린다는데 과거 잊어버린 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는데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어, 자, 이건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요. 잊어버리긴 하는데 자, 저는 이제 기하와 대수를 좀 쪼개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을 고등학교 가서 그대로 하나도 빠지 않고 다 그대로 기억하고 감이 완전히 살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굉장히 소수일 거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고등 과정 보면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그대로 계속 똑같이 사용하고 개념을 물어보고 하진 않더라도 큰 틀에서 이 내용들이 상당수 그래도 웬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주 사용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중학교 과정도 잊지 않을 거니까 계속 써먹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시간 지나면 그 중에 몇 개가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고 좀 이제 가물가물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어떤 요약된 노트가 있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약간 까먹은 부분이 있다면 야, 너 이거 너무 약화됐다. 이런 부분 프린트로 줄 테니까 더 풀자. 사실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 과정까지 아이가 배웠다면 고등 과정의 성취도가 너무 안 나오거나 고등 과정 하는데 자꾸 너무 중등이 너무 치명적으로 까먹은 내용이 많아 보인다. 그럴 때는 중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죠. 고등 과정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그 상당수 문제를 응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기반은 중등 쪽에서도 응용을 많이 치거든요. 중등의 개념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기하 부분은 고등 선행하면 어마어마하게 잊어버립니다. 고등 쪽 선행은 상당수가 좀 대수 파트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도형 쪽은 자꾸 자주 안 쓰니까 자꾸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래서 이제 고등수 선행하면서 약간 대수 정리 특강 아니 기하 정리 특강을 많이 병행하는 이유가 기하를 좀 까먹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냥 혹시 제 원장님 하신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배우더라도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년별로 학기별로 너희가 요런 내용을 배웠어라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간단한 요약과 정리와 이런 복습이 분명히 가미된 수업들이 많거든요. 네, 뭐 제 수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리를 하는 형태의 선생님의 수업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그 내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겨서 학교 시험 준비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할 시기가 한번 뒤에 저희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현재 공부하는 거에 충실하면 그거 탄탄하게 할 시기가 분명히 뒤에 있으니까요. 네. 네. 어우, 뭐 1시간 끝까지 그래도 자리 지켜주신 어머니들 되게 많으신데 부모님들 감사하고요. 어, 혹시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니 꼭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올려주시고요.
네, 말이 완성이 안 돼도 좋습니다. 이응이라도 올려주세요. 쓰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오늘 사실 뭐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린 게 우리 이 주제로 짧게 짧게 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자. 2월이 되게 짧고 바쁜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학기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드리자라는 게 오늘 설명회 또 이 줌톡의 취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어머니들께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좀 아쉬움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좀 나름 뭐 신경을 써서 얘기 드린 거긴 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뭐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잡아가지고 또 자세히 얘기 드릴 시간 잡도록 하고요. 네, 뭐 요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어머니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뭐 평일 2시 이후에 실장님이 전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